일단 러시아가 그 초고 자산가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러시아는 암호화폐가 금지돼 있습니다. 거래가. 근데 이제 초고 자산가로 해서 5천만 루블, 약 8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거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 발언이고요.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이 조치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거래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허용되지는 않으며 실험적 제도화에서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ELR 도입은 ELR은 뭐냐면 실험적 법적 제도라는 겁니다. 요 이제 그 단어를 약자로 한 거고요.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highly qualified investor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용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 인터팍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하기로 했고요. 서비스 기준 설정을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목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나왔고요. 이들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하지 않나라고 했고 러시아 석유 기업들이 중개인을 통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사용해 중국, 인도와 원유 거래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오늘 암호화폐 소식이. 고맙습니다. 저 대신해서. 네. 새로운 암호화폐 소식을 감사합니다. 저랑 또 뷰가 다르시니까 네. 앞으로 뉴스 3개는 암호화폐로 해주시는 거 어때요? 6개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빅테크는 많이 다루시니까. 아 요거 맛배기로 하나 이렇게. 맛배기로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뭐 새로운 거 이렇게 잔잔발이라고 하나 이렇게 잔잔한 걸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과 좀 다른 건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테슬라 이야기인데 전기차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1분기 유럽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체 그 수익도 이제 71% 정도가 안 좋았었는데 유럽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제 테슬라 3월에 유럽 내 신규 자동차 등록 개수가 28,502대로 집계됐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28% 정도 급감했다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급감을 했는데 복합적인 요인인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의 이런 이미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Y에 대한 저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TSMC가 이제 그 1.4나노 칩을 나온다고 합니다. 1.4나노 칩이 이제 2028년까지 양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부분도 전해드릴까.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빠르게 속보를 지금 전해드린 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소식부터 요 시간까지 나온 속보를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14가 이제 동일 전력에서 15% 빠른 속도고 20% 정도 빠른 논리 집적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어쨌든 빠른 속도로 이제 선보인다고 하면서 요 속도를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게 뭐 자기네 국가의 발주도 상당히 많이 삭감하는데 IBM이 이제 IBM한테 발주를 많이 하나 봐요. 정부 발주를. 근데 이제 15건을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억 달러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IBM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재무 책임자인 IBM 제임스 카노버가 해당 건설은 컨설팅에 이제 상당한 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도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회사는 이제 뭐 긍정적인 어떤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 발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이 이제 원격 근무를 인력에게 이제 사무실 복귀를 이제 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고용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NBC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주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장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제 구글이 전사적인 비용 절감의 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및 인프라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움직임과 연결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구글이 이제 원격 이런 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는데 요건 어차피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주 5일 근무랑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강제하면서 주 3일 이상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대면 협업은 이제 혁신과 이런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면서 이걸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 나오면 해고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감원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구글의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IT 기업의 근무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의 어떤 전략적이 빠르게 재편되는 구글의 내부 변화에서 지금 개개인의 근무 환경이 물론이거니와 고용 안정성의 전반적인 걸친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 임플란트 기업 아시죠? 뉴럴링크라고. 네네네. 이게 이제 8.5억 달러의 사전 가치 평가 기준으로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의 투자자들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새 이 머스크는 상장돼 있는 기업 말고는 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런 것 같고요. 지난해 사적으로 거래된 주식 가치 기준으로 뉴럴링크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2배 가까운 밸류에이션 상승을 예고하고 있대. 그래서 100억 달러 가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레이스에서 이제 2억 8천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한 5억 달러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이번 기술은 이제 장애를 치료해서 비만, 우울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웹서핑과 텔레파시 수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뭐 비만을 한데도 본인은 이걸로 치료를 안 하더라고 비만은요. 아 그래요? 비만은 그 뭐죠? 그 요즘 더 좋은 게 있나 보죠. 아니 그 노보노 노브 디스크요?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싹센다. 싹센다 말고 다음 거 뭐죠 그게? 갑자기 까먹었다 이름. 그거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걸로 많이 하더라. 그걸로 치료하. 싹센다 다음 거. 그 다음 거. 위고비. 위고비로 하더라고요. 위고비. 위고비. 네. 위고비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싸서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글로벌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유럽에서 17대가 최근에 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되었던 컨퍼런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향후 시위가 잇따르면서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마에서 한 테슬라 딜러십에서 발생한 17대 전소 사건이 있어서 드론 영상에서 찍혔는데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분노하는 게 계속 유럽에도 계속됐다고 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지금 이 반 테슬라 반 머스크에 대한 정서가 만만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것도 새로운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사실 최근에 푸브랑 합병했다는 얘기가 들렸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시죠? 그게 또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국이 이 거래가 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을 초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다 이 FTC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따라잡나 했더니 이게 푸브 인수에 빨간불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즈니가 사실 지난 1월에 훌루랑 라이브 TV 소규모 경쟁사인 푸브를 통합해서 북미 유튜브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유튜브를 출범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취소될 위기가 좀 있다면 왜냐면 이게 70% 이상 지분을 갖게 되고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시장인데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지난 2월에 반도전 조사를 착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즈니 측은 일단 즉각적인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소식을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비트코인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메일을 남기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남긴 지 14년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4월 23일이 이제 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역사 속으로 이게 됐다고 하는데 좀 이 날짜를 한번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메일을 남기고 사라지신지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인게이트가 이 마지막 이메일을 재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서 다시 사토시의 철학과 유산을 하는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하면서 해당 이메일의 어쨌든 오픈소스 정신과 중앙학파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사라진 것이 곧 네트워크의 자유를 보장한이라고 암시하면서 특히 비트코인의 어쨌든 경량 클라이언트와 라이브러리 지속을 당부하면서 이걸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시 다큐멘터리를 틀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3일이 그 이메일을 남긴 지 14년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되새겨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네요. 네. 이게 최근까지 들어온 속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드렸습니다. 자, 머스크 얘기를 좀 할게요. 머스크가 이제 그 정부 일을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데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방 정부 좀 삐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그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 브리핑을 참석했는데 트럼프가 요게 이제 약간 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해 충돌이야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본인이 이제 그러고 이제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어 해요. 머스크는. 왜냐하면 이게 재밌나 봐요. 중독돼요 원래 어. 정치가.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게 재미가 없나 봐요. 이제는 그죠. 그 경영이. 사업하는 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돈을 벌 만큼 벌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재미나 봐, 열광하는 게. 돈을 버는 건 이제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막 열광하고 이런 게 재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초기에 이제 공동 대통령 대우하고 이런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기 덜 하고 싶은데 이제 요 권력 싸움에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못하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때 머스크가 공화당 내 방패라고 히트 쉴드 역할을 해왔지만 그걸 이제 못하게 될 것 같고 여론조사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실패 사례도 있죠. 위스콘신에서 진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컸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무게감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측근들한테 이제는 그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기업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물러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트럼프도 머스크의 어쨌든 인기를 충분히 다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제 정치적 개혁 상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본업에 복귀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도 이제 힘을 동력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없이 어쨌든 구조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인가 기사가 난 거 중에 그 EU가 어쨌든 제재를 가한 게 있어요. 애플하고 메타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혹시 네. 보도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발했어요.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럴 수 있죠. 예. 오늘 기사 잠깐 났습니다. 지금. 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자, 이거는 트럼프가 대학 인증을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 인증하듯이 대학도 인증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앞으로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 기관을 만들었어요. 엑세티어레라고 이제 만들어놨어요. 인증 받아야 이제 대학도 인증되는 거예요. 보수지 적대 교육 체제의 이념을 전환하는 거고요. 이런 것 7개 교육 관련 조치를 서명했어요. 행정 서명했고 행정은 어떤 거냐면 AI 교육 활용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흑인 대학 및 민간 기업 파트너십을 확대했고요. 그다음 기술직 중심의 걸 했고 외국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러니까 다 옥죄는 이게 다 오바마 시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을 다시 보는 거예요. 민권에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어떤 민권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가 되게 좋게 만들어놨던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는 거. 특히 학생 징계, DEI 같은 걸 다 없애고 인종 간의 징계 불균형. 그러니까 인종 간의 어떤 이 권리를 이제 어떤 차별성을 없앴던 이런 것들도 다 차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어쨌든 오바마가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 트럼프가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차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운용 지지율은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도 트럼프, 2위도 트럼프. 예. 1위 두 번째 2위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본인이 깨고 깨고- 있어요. 지금은 2위예요. 지금 2위예요. 2위예요. 네. 1위는 1기 때. 아예 지금은 2위. 과거에 나. 과거에 그리고 지금. 과거에 나와 경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야,
네, 과거에 웃어서 또 속다는 거 아니겠죠? 네,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경제 운영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입소스에 따르면 지지율이 경제는 관련해서는 역대 최저치고요. 1기 때 1기 통틀어 최저 지표입니다. 1월에서 37%입니다. 경제 지지도. 그리고 이게 지금은 45%로 1위 때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낮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낮기.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 우려는 이제 76%고요. 인플레이션은 87% 우려 비율입니다. 주식 불안은 67%고 경제 변덕스러움은 56%. 이 조사 잘하는 것 같아요. 은퇴 후 삶이 어려워질 우려는 52%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층이 이제 18세부터 29세까지인데 트럼프 지지율은 31%.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사점이 뭐냐면 이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염려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낙관론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드디어 미국 데모를 하는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한국기가 태극기가 등장했답니다. 이치로초. 예. 한국을 본받아라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좀 심각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만만치가 않고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최근에 관세 정책을 약간 속도조절 좀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요거인데 이건 하셨으니까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4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테슬라가 제일 느려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 보도가 됐는데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직원 대상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FSD라고 이제 뭐 자율주행의 약자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운전자가 탑승하여 감시 및 개입을 했는데 어쨌든 뭐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중요치 않고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고 그냥 완전 자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고 이제 시험 무대라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2.5에 3 정도 되고요. 지금 웨이모가 가장 앞서갑니다.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LA고 실제 과금 중입니다. 그리고 뭐 크루즈도 과금 중이에요. 상당히 앞서고 레벨 4입니다. 그리고 웨이모는 완전 자율이에요. 지정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GM은 운전자가 없고 제한적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웨이모고요. 그 다음에 GM 크루즈가 2등입니다. 그리고 과금 중이에요. 두 개는 거의 지금 과금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는 자체 개발 전기차도 있고 센서도 탑재돼 있어요. 그리고 GM은 어쨌든 GM 기반의 무인 차량입니다. 사실은 이쪽 두 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테슬라는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좀 뒤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2025년, 26년 정도에 어쨌든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거의 상용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인 게 갖고 최소 1, 2년 정도가 돼야 상용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스틴의 출시 계획은 있으나 무인 상용화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FSD에 대한 기업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이쪽에 어쨌든 무게 중심을 좀 두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먼 얘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뭐 잠깐 나왔잖아요. 그 택시가. 네. 근데 그 옆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교육에 대한 테스트코스를 했습니다. 미국 K12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공교육입니다. K12라는 교육은 공교육인데 요거를 이제 AI 테스트코스를 위해서 백악관이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마이클 크라우지오의 어떤 교육부 장관이 이제 하고 요 전반적인 과학정책실 국장이죠. 요 분이 하고 계시고요. 연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AI 교육에 좀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AI의 에너지 병목 현상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드리고서 여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또 랩소디 함께했습니다. 저희 중간에 또 잠시 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원만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